오늘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는 10월 31일 기준 광주의 신축 아파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초 발표한 8월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물량은 1398호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미분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건설사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미분양 물량 집계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미분양을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많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선착순 분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소신고나 지연신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아예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미분양 물량은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올해 청약 성적은 미달난 단지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은 신고된 것의 수배는 넘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적어 보이지만 신고되지 않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표면상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현재 꽤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광주 미분양 단지들은 최소 10세대 이상 미분양 물량이 남았으며 건설사에서 비공개 요청으로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려운 곳은 제외하였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미분양 단지는 광주광역시에서 9월에 발표한 8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보이므로 현재는 일부 단지의 경우 미분양 세대수와 완판 여부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단지 중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광주 미분양 단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금남로 3가에 위치한 금남로한 신더휴 펜트하우스입니다. 세대수는 9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2년 5월 일반 분양 99세대를 진행하였으나 주력 평형인 대형 평형에서 1명만 접수하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8월 말 기준 54세대가 미분양 상태라고 신고되었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7억 초반에서 중반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천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7억 중반에서 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평수가 주력인 단지로 10억 원 이상의 분양가인 세대도 있습니다. 수개월째 미분양 물량이 그대로인 모습이며 대형 평수의 경우 마피 1억 9천만 원까지 나왔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로머스파크 헤리티지입니다. 세대수는 184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년 5월 일반 분양 105세대 진행하였는데 1순위에 144명이 접수하여 1.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반 분양을 진행하던 시기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은 시기였으나 경쟁률이 높지 못했던 것은 적은 세대수와 높은 분양가로 인한 여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잔금 2년 유예와 할인 분양 및 임대를 통하여 미분양 물량을 줄이려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수개월째 미분양 물량 소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4세대 미분양 상태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매매는 포기하고 시행사 측에서 임대를 통하여 우선 공시를 메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고 4년 전세 공급을 하고 있고 분양가 할인과 더불어 잔금 20%를 유예시켜주는 혜택도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그다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광고되고 있는 매물들은 최초 분양가 대비 약 5천만 원가량 낮은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광주 상무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2월 후분양으로 진행하여 일반 분양 191세대 모집에 43명이 접수하여 대부분 계약되지 않았으나 24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 평수만 분양하여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대형 평형만 분양하였는데 최초 분양가는 8억 원에서 11억 원에 이르렀으며 발코니 확장비가 무려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준공전 계약 시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중문, 에어컨 등 각종 옵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일부 미분양 물량 일부가 소진되었으나 아직도 2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할인 분양 중이며 잔금 20%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옥탑방이 있는 탑층의 경우 마피 1억 1,530만 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월산입니다. 세대수는 7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 예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직후인 2022년 8월에 일반 분양으로 161세대를 진행하였고 특별 공급 물량 제외하고 1순위에서 82세대를 모집하였는데 총 522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3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달까지는 82세대 미분양 상태로 신고되었으나 현재는 건설사에서 비공개 요청하여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9,600만 원에서 최고 6억 2,7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A 타입은 3,025만 원, 84B 타입은 3,080만 원입니다. 현재 84타입이 마피 7천만 원까지 나오면서 입주를 앞두고 시세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박림동에 위치한 박림 더 퍼스트 골드 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2년 1월 1순위 249세대 모집에 1,568명이 접수하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3대 1을 보이며 현재 미분양 단지 중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84타입은 완판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고 펜트하우스 매물만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다음 달부터는 미분양 소개 영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펜트하우스 매물만 2개 남았으며 나머지 타입은 전부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난달까지 마피 1억 원 매물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는 마피 매물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더 퍼스트 대시양입니다. 세대수는 56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하여 입주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광주 덕림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일반 분양은 64가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 분양하였는데 특별 공급 물량 제외 1순위에서는 56세대 모집에 38명이 접수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개월째 미분양 물량이 62호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6억 원 초반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 후불제로 진행하여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들만 무피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독림동에 위치한 우남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입니다. 세대수는 660세대이고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23년 9월 분양한 단지로 1순위 548세대 모집에 2,30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4.1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미분양 단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현재는 6세대만 미분양 상태로 신고되며 대부분의 물량을 소진시킨 상태입니다. 8월 26일 현재도 홈페이지에는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 단지이고 부동산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하였지만 꽤나 높은 경쟁률과 계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가 4억 초반에서 후반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900만 원 수준으로 총 분양가는 4억 중반에서 5억 원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입주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 벌써 마피 1,000만 원짜리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연제동에 위치한 연제첨단 광신 프로그레스입니다. 세대수는 38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9월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된 미분양 물량은 361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세대수가 380세대인 점을 고려해보면 90%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23년 12월 1 2순위 청약을 진행하여 전체 367세대 모집에 55명이 접수하여 전체 청약 경쟁률 0.15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결국 당첨자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이지만 현재는 계약금 5%로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점과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 외에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이므로 추가 혜택이 있어야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79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8,030만 원에서 최고 4억 9,530만 원이며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4,100만 원, 최고 5억 5,600만 원까지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 중도금은 무이자 제공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쌍암동에 위치한 벨루미체 첨단입니다. 세대수는 57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월 예정입니다. 청약은 23년 4월 진행하였는데 일반 분양 57가구 모집에 1, 2순위 17명이 접수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말 기준 22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지난달 대비 3세대가 계약되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하이엔드 펜트하우스 세대로 상당히 비쌉니다. 최저 13억 7천만 원에서 최고 1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분양가인데 현재 절반 이상은 계약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돈 많은 세대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미분양 상태이므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없었습니다. 10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화정동과 풍암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선보인 아파트입니다. 세개 블럭 약 2,8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다수 나왔습니다. 또한 평형대도 대형 평수 위주로 분양한 단지이지만 경쟁률은 총 2,364가구 모집에 7,04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3.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타입이 워낙 다양하므로 가장 익숙하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84타입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억 원 전후의 가격입니다. 이외의 타입은 모두 10억 원을 넘는 분양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 특별한 혜택은 없이 선착순 분양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대비 서구 미분양 물량이 320가구 증가하였는데 아직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달에 미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산구의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정도 되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미분양 물량은 미공개하였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입니다. 세대수는 1단지 998세대, 2단지 1486세대, 3단지 73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 예정입니다. 3개 단지 총 3,214세대의 대단지 분양을 하였으나 고분양가로 인하여 청약 성적은 좋지 못하였고 대규모 미분양으로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24년 4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전체 1,192가구 모집에 1,945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인근 주변 분양한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 소형 평수는 미분양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4억 중반에서 최고 5억 초반대이며 75타입은 최저 5억 후반에서 최고 6억 중반이며 84타입은 최저 6억 후반에서 최고 7억 중반까지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타입의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까지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독림동에 위치한 우남산공원 진아리채 그랑뷰입니다. 세대수는 41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9월 예정입니다. 24년 8월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일반 분양으로 69세대밖에 모집하지 않았지만 성적이 나빴습니다. 1, 2순위 59가구 모집에 51명이 접수하여 0.86대1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미분양 수치에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약 성적이 워낙 나빠 대부분의 세대가 10월이나 11월에는 미분양 집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는 5억 3,805만 원에서 최고 5억 8,655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 옵션 항목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미분양으로 인해 입주지원금 1,000만 원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진행됩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광산구 운수동에 위치한 선운이지구 예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5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사전 분양을 통하여 159세대가 이미 분양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395가구를 23년 9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모집하였는데 1순위 351가구 모집에 52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84B 타입의 경우 미달되었으므로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A 타입은 최저 4억 1,741만원에서 최고 4억 8,144만원, 발코니 확장비 497만원, 84B 타입은 최저 4억 1,399만원에서 최고 4억 7,756만원, 발코니 확장비 179만원입니다.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투자 가치는 그다지 없어 실거주자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광주 부동산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미분양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위파크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69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8월 예정입니다. 23년 8월 일반 분양으로 625세대를 모집하였는데 1순위 529가구 모집에 2,312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선착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6억 2,960만원에서 최고 6억 7,590만원입니다. 104타입은 최저 8억 1,430만원에서 최고 8억 7,09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84타입은 2,400만원, 104타입은 2,900만원에 중도금 후불제로 중도금 이자가 2천만원가량 추가될 예정입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위파크 1곡공원입니다. 세대수는 1,00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0월 예정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에서 797세대 모집에 2,149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6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84호 타입의 경우 7.43대 1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이 최저 5억 3,200만원에서 최고 5억 6,800만원, 138타입이 최저 8억 1,500만원에서 최고 8억 6,90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84타입이 3,800만원에서 3,900만원대이며 138타입은 4,800만원에서 4,900만원대입니다.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선착순 분양 중이며 현재 전매 제한 단지로 나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 상무 퍼스티넘스 위첸입니다. 세대수는 22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입니다. 24년 7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217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136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선착순 분양으로 물량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6억 516만원에서 최고 6억 6,916만원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최저 8,134만원에서 최고 9,386만원까지입니다. 95타입은 최저 6억 8,294만원에서 최고 7억 2,794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억 256만원입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매물은 14억 6,258만원에 발코니 확장비가 1억 3,742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이라면 모르겠으나 1억 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는 실수요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미분양 중인 아파트 1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각종 옵션을 무상 설치하면서 1억 원가량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에서 지자체로 신고하지 않으면 집계되지 않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미분양 물량을 시행사가 마음대로 조절하여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물량을 소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당시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하였으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마피를 보이는 단지들도 많았으며 특별한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장기 미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 후 미분양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계약 세대들은 당연히 마피로라도 매물을 던지고 싶겠으나 매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미분양 아파트들을 모두 안내해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